안녕하세요. 세계금융권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지금요. 분위기가요.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많아요. 이달 7월달 내내 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. 지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종목에 접근했을 때 수익 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리고 시세의 연속성,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은 사실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좀 수익 내기가 괜찮거든요.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들 잘 따라다니면 되니까. 근데 지금 시세의 연속성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. 시장의 투기성도 약해졌고, 지수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체감되는 손실이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좀 아직 좋지 못한다. 뭐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미국하고의 협상 문제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. 미국하고 협상 문제가 이제 잘 풀리지 않고 이게 좀 언론에서는 뭐 잘 풀릴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반대 얘기도 있고 하는데 불확실성이거든요. 아무튼 그 불확실성이 어쨌거나 8월 초에 지나가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지 되겠죠. 다음 주죠, 바로. 코스피 지수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죠. 지수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밀리지가 않았습니다.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. 개인 투자자들한테 체감이 되는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지수는 밀리지 않았다. 그러니까 누군가들은 종목별 매수라기보다는 뭔가 좀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선 매수를 하고 있다.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, 그러니까는 뭐 바스켓을 꾸려서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로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.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. 수급 동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보시면은 희한하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. 그쵸? 시장 분위기랑 다르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개인들은 매도를 많이 했다. 여기 좀 주목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7월 지금 한 달 동안은 조급한 투자자들이 지는 게임이었다는 거죠. 뭔가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고 그런 투자자들이 훨씬 유리하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가는 게임이었다고 보입니다. 아직 일주일 동안은 더 그런 동향이 나타날 것 같고,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있을 거니까 아마도 좀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위로 튀던지 아래로 튀던지 뭐 그것도 예측은 가능하진 않죠. 예측은 어렵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결론부터 내고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. 결론은 이런 흐름 이후에 뭐 단기적으로 뭐 일시적인 급락이 있던 말던 간에 결국에 추세가 빠질 거냐 추세가 튀어 올라갈 거냐에서 가능성은 당연히 위로 튀어서 6월달 같은 그런 급등세가 한 차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자,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뭐 약화되었던 원인들, 그 중에는 큰 흐름 중에 일단 SK하이닉스가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 다음에 테마주들이 많이 기존에 그런 테마주들이 많이 떨어졌죠. 뭐 AI하고 관련된 종목들이다. 뭐 기타 여러 종류의 테마주들이 많이 뛰어 오르다가 지금은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약화가 됐었고, 그럼 원체 또 한 테마들이 중심을 잡고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 테마들 올라가다가 말고 또 다른 테마가 올라가고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또 이번 주에는 리튬이 막 올라갔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주 되면 리튬 또 떨어질 거고요. 그러고 나서 또 누가 튀어 올라갈지 알기도 어렵고,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못 봐요. 계속. 그러니까 그 재미를 못 보니까는 투자 심리가 다운되는 거고.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이번에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오면서 밀렸잖아요.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
삼성, 현대중공업, HD 현대중공업을 한번 볼까요? HD 현대중공업도 좀 비슷한 케이스였었죠. 우리 1분기 때 뉴스가 나왔었잖아요. 지나치게 비싸다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고 너무 올라서 중립이다 투자하기 JP모간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보이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게 50% 이상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. 외국계 보고서들은 뭐 단기적으로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저는 매우 좀 드물다고 봐요. 특히 최근 들어서는요.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? 누군가들은 아마도 더 저가에 매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요. 한 이 정도 채널이 될 것 같아요. 25만 원 중심으로 한 선에서 많이들 매집하지 않을까 싶고요. 어느 정도 그런 손바뀜 정도가 끝나면은 거세게 치고 가겠죠. 그쵸? 그러면은 그게 아마 한 뭐 9월 정도 되지 않을까요? 8월 지나가고 9월 정도?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좋은 종목을 또 우리가 낮은 가격에 비중을 늘릴 수 있고 아니면 뭐 새로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니까는요. 좀 이 기회를 우리가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좀 즐겁게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좋은 생각입니다.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말이 좀 이상하네요. 말 나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하시면 좋겠고요. 그 구독,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도 좋죠. 기분도 좋고.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. 뭐 몇만 조회수가 나오고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. 우리가 뭐 진짜 컨텐츠당 몇만 건씩 이렇게 그렇게 조회가 나와야지 사실상 뭐 좀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는 뭐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분이라도 좋자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뭐 SK하이닉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잠깐 보셨던 현대중공업, 조선주가 이번 주에 많이 강했죠. 그렇죠? 현대중공업도 많이 올랐었고 오늘 뭐 특히 현대중공업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 뭐 HJ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또 흐름이 약간씩 보이긴 하고요. 하나오션도 일주일 동안 꽤 올랐었고 굵직한 조선주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. 조선기자재 관련돼서 한화엔진이 아주 뭐 크게 치고 올라갔고요. HD 엔진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. 뭐 이런 종목들도 덩달아서 많이 올라갔고요. 자,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들이 또 이번에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.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종목들 급등락이 있죠 좀. 이런 종목들.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테마의 연속성을 띠기보다도 결국에는 거의 뭐 이제 뭐 점상 가깝게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의 동향들 1,700원에 잘 잡았다 싶었는데 뭐 결국에 오늘 종가로는 1,396원이고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안 돼요 지금은. 뭐 막말로 개싸움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개싸움에 뛰어들어봤자 뭐 좋은 성적 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우리가 트레이딩 성과가 잘 나오는 시장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고요. 지금은 좀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. 계속해서요.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우리 지주사 종목들 하다가 말았었단 말이에요. 뭐 많이 있죠. 지주사 종목들은요. 두사는 뭐 다른 것까지 엮여 있긴 하지만 지주사뿐만 아니고 CJ도 있을 거고요.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 많이 올라갈 때 강했었던 것 같고 지주회사 뭐 많잖아요. 각종 지주회사. 그 다음에 또 전력 관련주들도
예를 들면은 뭐 GNC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이번에 밀렸잖아요. AI하고 관련될 수 있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들, 뭐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칩 관련된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한국은 HBM, SK 하이닉스일 거고요. 아무튼간에 우리가 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아이고 종료되었습니다. 무슨 멘트가 나왔네요. 죄송합니다. 저가 매수할 종목들이 찾아보면은 이번 조정을 통해서 참 많이 보여요. 이렇게. 그럼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매집하고 그게 좋지 않나요? 왜냐하면은 뭐 오늘 주제가 좀만 기다리면 폭등 장세가 또 온다는 얘기인데 뭐 일단 앞서서 뭐 수급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추가로 이번에 여러분들 소비 쿠폰 다 받으셨죠? 받으시죠? 소비 쿠폰 요게 10조? 총 다 해서 11조 얼마인가요? 그쵸? 이거 써야 되는 거잖아요. 쓰일 거잖아요. 거의 7, 80% 쓰인단 말이죠. 그러면은 한 번에 시중에 돈이 그렇게 움직이면은요. 유동성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인플레를 만들고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겠죠.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는 우리 지금 돈가스를 9,000원에 사 먹고 있는 돈가스를 뭐 11,000원에 사 먹어야지 되겠죠, 이제는. 아마.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정책이 꼭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서민들한테는 어, 좀 안 좋을 수 있는 정책이 돼요. 물가가 올라버려, 생활 물가들이 올라버리니까는 당장 그것 때문에 급여가 올라가진 않거든요. 임금이 올라가진 않거든요. 어,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사실상 15만 원 받았는데 한 달 생활비는 막 30만 원씩 늘어버리고 그럼 1년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지겠죠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책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당장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풀자고 좀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한국은 수출 중심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. 미국처럼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. 수출을 많이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런 낙수 효과가 경제에서 오히려 효과를 주는 것들이 더 크지. 역으로 이렇게 소비 시장에서 돼서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향은 좀 한국의 구조상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.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민은 어려워지고 자산가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,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. 그렇다면 우리는 자산을 사야지 되겠죠. 일단 부동산 가격은 규제를 했어도 오를 것 같고요. 왜냐하면 현금 부자들은 강남에 집 살 수 있거든요. 현금 부자들은 강남에 집을 사겠죠. 일단 뭐 그 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에요. 제가 볼 때는요. 계속 정부 차원에서도 증시 부양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말을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죠. 그쵸? 지금은 뭐라도 자산이 되는 것에 대한 매입이 필요해요.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? 주식이죠. 그쵸? 지금 주식 사야지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 소개드리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는요. 다음 달 초 지나면서 폭등 장세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빨리 사두셔야지 돼요. 주식 비중을요. 자, 뭐 여기까지 조언을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뭐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흐름
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